뭐 사실은 뭐 기승전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있으신 분은 뭐 오늘 시장 너무 좋았겠지. 실적이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에 포함되지 못해서 조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눈길을 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희환 PB팀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마 주식 생각에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요. 오늘은 박진희 부장님 모시고 어떻게 최근에 주식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저는 잘 쉬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빨리 열리기를 생각하셨나요? 저요? 요새는 그런 생각 네. 아예 없어요. 열리던지 말던지 막 이렇게 뭐 약간 좀 무심해졌다고 해야 네. 되나? 뭐 그런. 어쨌든 좋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원전주들은 재건주하고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을 하려면 에너지가 결국 관건이잖아요. 지난주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원전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모든 방송이나 고객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부족의 시대고 이 에너지 부족은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좀 부족이 있었고 게다가 이번에 또 전쟁을 통해서 중동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이제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요. 그 노력들 자체가 원전으로까지 이제 계속 흐름이 생긴 거죠.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ESS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번져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일단 시세를 좀 내고 오늘 좀 잠깐 쉬었잖아요. 네. 뭐 오늘 건설주들도 좀 많이 빠졌고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뭐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 자체가 좀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증산 얘기 나오면서 좀 더 이제 빠지고 뭐 지난번에 뭐 아랍에미리트가 또 오펙에서 탈퇴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가 좀 안정성을 보이면서 원전 관련주라든지 뭐 지금 건설주들이 좀 다소 쉬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처럼 60불대로 다시 또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80불에서 100불대 뭐 사이에서 움직이더라도 각국들의 원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로봇이라든지 이런 하이테크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수록 시장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갈망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또 원전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사실 계속 부르짖은 몇 년이 됐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좀 쉬고 나면은 다시 또 방향성을 좀 잡아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핵심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건설주들, 뭐 현대건설도 오늘 좀 다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좀 서서히 조금 바닥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사실 좀 먼 미래잖아요. 이제 네.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왔던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ESS라던가 다른 대체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선박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너무 먼 미래에 대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포지션을 어느 한쪽으로만 가져가는 것도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그쵸. 뭐 사실은 뭐 기승전 반도체잖아요. 지금 예, 반도체 있으신 분은 뭐 오늘 시장 너무 좋았겠지만 반대로 바이오 있으신 분은 이게 무슨 7,000P가 눈앞이냐. 그렇죠. 뭐 오히려 내 마음은 4,000P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시피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원전 투자는 대형 원전은 뭐 지으면 한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SMR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역시 이쪽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계속하고 또 착공이 들어가고 이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 기업들한테는 기대감이 좀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요번 AI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약간 좀 슬로해지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뭐 시장 자체가 만약에 반도체가 훅 꺼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또 같이 움직임을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도체가 살아 있어야지만 이쪽 물론 섹터도 그렇죠. 네. 예, 단기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자체의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수단들과 관련돼서 ESS도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전 자체도 이 에너지 섹터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장에서 계속 좋은 결과를 좀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호흡보다는 사실 좀 중장기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 다만 최근에 이제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좀 강하게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특히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조금 둔화됐을 때 같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종목도 사실 뭐 전력주들, 전선주들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방송에선 사실 조정시 매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뭐 정석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거 눌렸을 때 뭐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지금 좀 덜 간 종목들 찾아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대장인 애들을 찾아볼까요? 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저희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자산 운용사, 자문사, ETF 막 이런 장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네, 몰아가고 있는 그렇죠. 섹터만 네. 지금 강합니다. 예전에 막 중국 유행일 때 미래에셋에서 막 차이나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 막 집중적으로 막 밀다가 나중에 이제 프리스타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쏠림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동격서. 네. 지금 이쪽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들. 근데 사실 실적 좋아지는 거 대비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건 미리 있죠. 뭐 지금 한 2년 뒤, 3년 뒤, 4년 뒤까지 제가 봤을 땐 챙긴 것 같은 느낌? 네. 수주만 받았다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또 실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미리 올라간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미리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수급이 치고 들어오는 데는 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해 전술로 거의 네, 지금 그렇죠. 들어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수급, 유동성이 시장에서 꺼지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주도주 랠리는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운용사도 어떤 펀드도 어떤 ETF도 수익이 계속 나는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남들 다 사고 있는데 나만 혼자 팔고 다른 데 가서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하면 혼자만 바보 네. 되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수급이 몰려가는 쪽에서 계속 놀아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 현금 자산이 또 있다라면 성동격소식으로 그렇게 몰려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버렸던 섹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안 좋아서 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괜찮긴 한데 이쪽에 비해서 너무 수익률이 맞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쪽을 사야 돼. 이런 느낌으로 막 버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막 버린 것들을 조금 슬슬 바닥에서 좀 줍줍 해놓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는 뭐 로봇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로봇이 완전 좀 밀렸죠. 최근에 네. 게임도 마찬가지.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 오늘 보시면 뭐 크래프톤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NC도 주도하는 흐름이고, 뭐 그 외에 다른 게임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시세를 많이 냈던 화장품 주식들도 이제 뭐 약간 시큰둥해지는 느낌? 네.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었다가, 하지만 또 실적이 2분기가 화장품 주식들은 거의 피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소비주들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오늘 보면 FNF 같은 애들도 실적 발표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다시피 실적은 좋은데 주도 섹터에 가려져서 좀 버려져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나름의 실적주들. 이런 쪽들을 조금 선별돼서 좀 찾아놓는 전략. 사실 바이오주는 지금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쪽도 5월 말 정도 가면은 좀 서서히 수급이 좀 풀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올해 임상이나 애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좀 선별을 해놓고 관심은 갖고 조금 봐야 되겠다. 오늘 파마리서치도 실적 나오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기대감 때문에 실적보다 리포트 나오면서 네. 많이 올랐는데 너무 그런 밑에 식으로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수영하고 있어요. 잠수. 네. 잠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런 잠수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계주들도 흐름은 좀 괜찮은데 네. 오늘 뭐 진성 TC 같은 경우는 이제 캐터필러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외 기계주들도 마찬가지. 또 철강주들도 정말 잠수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렇죠. 급부상해서 지금 비행기가 됐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뭐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화학주들도 완전 버려졌다가 다시 또 약간 그렇죠. 화학주 같은 부상하고 것들. 네 오늘 네. 수요. 그래서 화학도 지금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리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외에 쇼티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동박 쪽들이 막 쇼티 얘기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많이 그렇죠. 올라오듯이 약간 버려졌던 섹터들 중에서 지금 계속 쇼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실적이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에 포함되지 못해서 조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이제 좀 눈길을 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바벨 전략까지는 아니어도 이쪽에 중심을 많이 두지만 이쪽도 너무 기관들이 버렸던 운용사들이 버렸던 쪽들은 또 좋은 종목이 많잖아요. 좀 줍줍 그렇죠. 해놓으면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호텔신라가 이렇게 많이 오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표적이죠. 네, 호텔신라. 그다음에 뭐 백화점도 이렇게 많이 오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못했잖아요. 그렇다시피 굳이 반도체가 아니어도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턴어라운딩하는 종목들을 좀 선별하신다면은 지금의 소외 장세에서 조금 더 약간 기운을 차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역발상 전략일 수도 있는데 종목 선택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상승장에서는 주도 섹터에서 네. 죽어야 나중에 빠져나올 그렇죠. 기회가 있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고 이거 비싼데 이걸 어떻게 사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새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기 네. 때문에 사실 저는 2차 전력기기 중에서 제일 안 간 게 재룡전기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걸 선택을 했었는데 무섭게 올라가더라고 네. 보니까 이게 시세가 그동안 안 났던 게 지금 한 방에 다 나버리는 그렇죠.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뭐 운용사들도 알고 개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좀 버려진 종목들 중에서 선별 투자. 사실 에너지 섹터 많이 갈 때 예전에 SK 이토닉스나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거 죽어도 안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와서 시세가 다 그쵸, 났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시피 이런 모습. 뭐 반도체도 계속 안 가다가 뭐 한미 반도체가 그냥 튀면서 막 시세를 막 주는 것처럼 주도 섹터 안에서 못 갔던 종목들 중에서 좀 찾는 것도 중요하고 실적은 괜찮은데 주도 섹터가 아니라서 버려진 종목들 이런 쪽에서도 조금 선별된 좀 투자 좀 공부를 조금 하면서 공부를 아예 안 할 거면 뭐 ETF가 편하고 그렇죠. 그렇다라면 네. 나는 뭐 개별 종목을 선호한다라면 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게 2차 전지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삼성 SDI하고 LG 엔솔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 조금 다 각자 포지션들에 따라서 다 주가가 좀 제각각이에요. 뭔가 네네, 2차 전지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다기보다 2차 맞아요. 전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2차 전지도 몇 네. 달 전부터는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있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게 중동전 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를 강하게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SDI를 말하고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계속 ESS 중심으로 말했는데 네. 사실 이 ESS가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올 정도로 지금 에너지가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죠. 유럽 쪽에서는 올라가기 네. 시작했단 말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데 그러다 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슬슬 올라오다 보니 역시 전기를 생산해서 뭐 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ESS의 강자로서 이제 SDI가 부상을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해서 이제 또 포스코 홀딩스가 또 네.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약간 다른 길이긴 하지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일단 이 ESS는 계속 일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국에서는 뭐 무주공산 느낌이다.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계속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중국이랑 또 미국이랑 약간 친해질 때가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좀 기회가 있다서 셀 쪽에서의 좀 관심도를 좀 올려서 그동안은 소재 중심으로 저는 많이 밀었었는데 네. 요새는 좀 셀 쪽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LG 엔솔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은 이 SS 부분이 조금 LG 엔솔 좋아진다라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서 상대적으로 SDI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거든요. LG 엔솔도 뭐 조금씩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때가 되겠고 LG 화학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LG 화학도 다 많이 마찬가지. 올랐습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소재단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계속 관심 유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박 때문에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동박도 많이 올랐잖아요. 역시 이쪽도 계속 안 팔렸었지만 최근에 이제 쇼티가 계속 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ESS도 기반이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전기차도 전략적으로 조금씩 유럽 쪽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오늘 현대차 기아 실적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4월달 이제
도매 판매 보니까 네.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보니까 다 감소. 그러니까 새로 나온 뭐 현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GV60 정도가 조금 MOM 기준으로는 네. 조금 늘긴 했지만 전부 전년 동기 대비하면 다 줄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슬슬 고유가 상태에서 또 이제 정부의 지원 뭐 이런 부분들 좀 사실 테슬라 유럽에서 점유율 놓고 보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보면 그 정도로 좀 전기차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ESS 기반으로 오르긴 했지만 다시 또 이제 전기차에서 조금씩 시동이 걸리면 자동차 섹터하고 뭐 전기차 부품 섹터, 자율주행 부품 네. 섹터하고 ESS 뭐 이런 쪽 다 엮어서 조금씩 소재단에서는 긍정적인 흐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로봇은 되게 좋게 봤고요. 최근에 좀 쉬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로봇도 계속 좋게 보고 네. 있어요. 이게 AI 반도체에서 로봇 쪽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끊을 수가 없는 흐름이라고 맞습니다. 보고 결국 있습니다. 가야 되는 흐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끊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 뭐 로봇이 뭐 우리 실생활로 들어와서 뭐 집에서 이제 도우미로 부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AI 반도체가 추구하는 마지막이 뭐 자율주행과 로봇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랄까 고임금, 기업들의 이제 고정 비용의 증가, 노조 문제 이런 문제, 부분 다 그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로봇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화, 전동화 이런 부분들이 기계 공장 자동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류 로봇을 비롯해서 뭐 휴머노이드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산업용 로봇,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엔비디아랑 일단 엮이기 시작하면 뭐든지 급등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젠순왕 딸이 왔을 때 LG전자도 급부상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 섹터는 뭐 좋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로봇 부품 쪽에서는 일본이 워낙 좋습니다. 하모닉 같은 그쵸. 경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야 될 바가 많은데, 그만큼 따라가야 될 폭이 많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폭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기나 감속기 뭐 이런 쪽들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로봇 쪽들도 뭐 사실은 LG전자도 전장하고 로봇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LG그룹도 그래서 그쪽에 지금 다시 올인을 하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로봇 섹터주들 보니까 지금 현대무벡스도 경고 먹고 잠깐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경고 먹으면 일단 좀 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한 풀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꽤 시간이 네. 됐거든요. 4월 중순 때 먹은 거니까. 네, 그래서 현대무벡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 시메스 이런 물류 로봇 이런 쪽들도 괜찮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 뭐 로보티즈는 너무 대장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뭐 두산 로보틱스도 뭐 다시 또 조정 받으면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궁극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부품주들, 가속기, 감속기 쪽들, 사실 지난번에 뉴로메카는 이제 유증 무증 같이 발표하면서 한번 빠졌었지만 뭐 제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SBB 테크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로봇은 사실 이 관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한 부품 업체들 기준으로 해서 좀 계속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프실 만한 분들이 바이오 비중이 높으신 맞아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바이오 비중이 100%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저도 네. 10년 전부터 네. 나 이거 바이오 팔면 다시는 바이오 안 할 거야.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맨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 이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한 방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갈 때 무섭게 가니까. 네, 맞아서 네. 고생을 몇 달 하더라도 그렇죠. 한 방이면은 다 복구되고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 S제약 이후에 또 ABL까지 해가지고 이연탈 콤보로 맞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네.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이 그나마 로봇이랑 2차 전지로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반도체 소부장까지 해서. 근데 바이오 섹터가 안 움직이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월 말 이제 우리 또 국민 성장 펀드도 나오지 않아요? 이 국민 성장 펀드도 이제 출시되면 사실 바이오에도 투자를 합니다. 첨단으로 해서. 근데 뭐 그게 뭐 주식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본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좀 힘든 시장이지만 사실 5월 말에 이제 아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보신다라면 답이 있어요. 지금
바이오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랑 기관이 계속 사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미 ETF에서 빠져나와서 나름의 길을 가고 있는 바이오도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맞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미 탈출한 상태에서 네. 나름의 힘을 가고 있고, 지하 이노베이션도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네. 시장 빠진데도 불구하고 약간 오히려 대형주 단이 힘들지 약간 개별 바이오 단에서는 또 다른 행보를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뭐 D&D 파마텍도 6월 달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뭐 쬐끔 오르고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어도 금리 인하가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건설이랑 바이오가 맞습니다. 쭉쭉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건설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오 힘든데 바이오는 대신에 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투자를 해야 그래야 되고, 버티죠. 네. 네.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를 그냥 뭐 아유 이거 갈 것 같아 무슨 막 이렇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서 사기보다는 그 해당 기업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기업의 앞으로의 그런 뭐 임상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애로 기대감이라든지 그나마 그래도 기관이 그런 걸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하더라도 좀 리포트가 그래도 계속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5월 중하순을 지나면서는 바이오도 조금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낙담만 하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비중을 더 실한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주도주에서 수익을 내면서 이쪽은 좀 보유해서 아픈, 제가 맨날 얘기해요. 바이오는 반려주식 같다고. 정말 반려주식이에요. 미워도 미워할 수가 없는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바이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드신 구간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주요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이번 조정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일단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태세가 중요하겠지만 또 기회는 온다. 저 10년 동안 바이오 계속 하면서 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려있은 적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또 많이 올라와서 수익이 꼭 났던 것 같거든요. 네. 힘든 시간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은 괜히 팔았네 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시선이 전부 다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네. 다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을 버리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더 빠졌거든요. 굳이 이렇게 빠질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수급의 네. 이동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쪽이 바이오라서 지금 당장 막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다 때려 맞았는데 지금 팔면 조금 아쉽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손에 이미 본 거는 본 거고, 뭐 보유하신 분들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시면 또 기회는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박진희 부장님 의견을 많이 들어봤고요. 아마 참고하시는데 아마 큰 결은 다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5월달 시장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